네, 우리 두 번째 프린트 시작해 봅시다. 여러 가지 운동에서 우리는 이제 가속도에 관한 개념을 배우는데요. 가속도라는 건 단위 시간 동안 뭐예요?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뭐 해주시면 돼요?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 걸린 시간분에 속도 변화량은 뭐예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되잖아. 물리는 이렇게만 쓰면 너무 한글이 많아지니까 힘드니까 우리는 얘를 약어로 표현해요. 물리용 약어로. 걸린 시간은 t고요. 나중 속도는 그냥 보통 v라고 써요. 처음 속도는 그 v에다 뭐를 쓰는 거야? 속도에다가 제로를 씁니다. 속도는 v라고 써요. 네. 그리고 당연히 가속도는요. 속도랑 다르게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 얘의 제곱입니다. 시간을 한 번 더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속도의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속도가 증가할 때는 V1에서 V2로 증가하니까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가속도가 네, 이런 형태로 네, 가속도가 이런 형태로 얘는 양수예요. 가속도가 양수죠. 왜냐?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라고 잡을 때 당연히 가속도도 1로 작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양수고 속도가 증가할 때는 가속도와 속도가 뭐여야 돼요? 같은 방향이어야지만 속도가 증가해요. 근데 이런 형태로 속도가 감소할 때는요. 우리가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줄어들 때는 가속도가 반대로 작용해야 되죠. 그래서 가속도와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속도가 줄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가속도를 뭐라고 해? 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라고 두니까 가속도는 반대 방향이잖아. 그래서 가속도도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제를 풀면서 좀 알 수 있다. 자동차가 V, 2V, 3V로 속도가 증가해요. 오른쪽은 3V, 2V, V로 감소할 건데 일단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운동 방향은 둘 다 어느 쪽이에요? 제가 이쪽을 플러스라고 둘게요. 그럴 때 운동 방향은 뭐예요? 플러스 방향이에요. 얘도. 근데 속도 변화량은 얘는 속도가 증가 중이고 얘는 속도가 감소 중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왼쪽에 있는 건 가속도가 어디를 작용해야 돼?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속도가 계속 증가할 거고 얘는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속도가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얘도 플러스 방향이어야 되고요. 얘는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일 때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속도와 속도는 부호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직선 운동을 합시다. 이제 직선 운동은 두 개를 보통 배우는데 등속 직선 운동이랑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배워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건 직선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고요. 속력이 일정한,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등속은 당연히 무슨 말이에요? 속력이 같다는 뜻입니다. 네, 드디어 나왔다.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프가 물리에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 네, 등속 직선 운동은 컨베이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이런 것들인데 속력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하면 뭐라고 적어요? 아, 속력이 일정하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형태로 처음 속도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얘가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이런 형태로 일정하게 증가해야 돼요. 네, 제가 여기다 찍은 사람 있고 여기 원점에 찍은 사람 있을 거예요. 보통은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초기 속도라는 뜻이거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다 그랬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중요한 지점 뭐예요? 넓이가 v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래서 넓이가 곧보다 넓이가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곧 위치의 변화량이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얘는 기울기가 나와요. 그 기울기는 뭐예요? 속도입니다.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이야기한다? 속도를 이야기한다 라는 거 잊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식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야 됩니다. 왜? 물리 2부터는 이제 다 식으로 표현하거든. 등속 직선 운동의 식은요. 당연히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냥 그대로 일정하다고요. 근데 이거에 따른 위치는 보통 S라고 표현해요.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요. 일정한 속도에 의해서. 그래서 V0t라고 씁니다. 여기서 V0는 뭐예요? 0초대 속도라는 뜻이에요. 속도 또는 초기 속도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 봅시다.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빗면에서 내려오거나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뭐냐?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직선상에서 운동해야 되고요. 속력이 뭐 해야 되냐?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에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거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의 그래프적 특징은 뭐냐? 우리가 시간 가속도 그래프. 얘는 가속도도 필요해요. 가속도가 있으니까. 얘는 시간, 얘는 속도. 얘는 시간, 얘가 위치. 그래서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어떤 특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가속도부터 A라고 표현해요. 네, 가속도 A라고 표현해요. 악셀레이션. 네. 그러면 속도는요. 일정한 초기 속도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야 돼요. 왜?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그러고 나면 당연히 우리는 이거에 따라 위치는 어떻게 변하느냐? 위치는 1차함수가 아니라 2차함수의 형태로 변합니다. 이런 형태로. 시간에 따라서. 근데 특징도 알고 가야 되죠.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 그리고보다 속도 시간 그래프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 넓이가 곧 뭐를 이야기한다? 우리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기울기를 구하면요. 기울기는 당연히 시간에 따른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 왼쪽으로 가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얘 넓이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뭐를 나타내요?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요. 속도가 얼마나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 아까 얘기한 거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보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였죠. 네, 이런 형태로 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면 속도의 변화량 나오고 이렇게 구하면 넓이를 구하면 되고 반대로 가는 건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고 반대로 가는 건 기울기를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가운데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은 외우고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V는 당연히 V0로 시작하지만 초기 속도 시작하지만 가속도만큼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하죠. 그 다음 위치는요. 당연히 우리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넓이를 구하면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이었어요. 여러분들 필기해 놓으신 거 잘 보시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t를 소거하면 뭐가 나와? t를 소거하면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곱하기 거리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다. 라는 거 공식 다 외우고 가세요. 그래프도 알아야 되고 식도 알아야 돼. 이 문제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 직선운동의 그래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일단 이런 거 볼 때 얘가 뭔지 봐야 돼. 이동거리 시간이고요. 밑에 있건 오히려 속력이고 시간이에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건 어떤 그래프야? 네, 여기 왼쪽에 있는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예요. 얘는 그래서 등속 운동이에요. 이제 2번은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뭐 하고 있다는 소리야? 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뭐예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증가속도 운동 그래프예요. 그러면 2초 동안 여기서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건 이동거리가 2초 동안에 이동거리 얼마야? 이만큼 구하라는 거지. 그냥 10이에요. 높이차를 구하라는 겁니다. 높이차 여기서는. 근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어떻게 계산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우리는 넓이를 구하죠. 왜? 넓이가 곧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넓이 구하면 20 곱하기 5 곱하기 높이 20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몇이에요? 얘는 50m입니다. 위에 다시 올라가서 물체의 평균 속력 구하래요. 시간 거리프에서 평균 속력은요. 어떻게 구하면 돼?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래서 5m/s입니다. 맞아, 이거 하고 갈게요. 속력 시간 그래프 그리래요. 그럼 우리 시간 속력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속도가 5로 뭐 하면 돼? 일정하면 돼요. 밑에 있는 거 마저 합시다. 이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 이용해서 50m까지는 구했어. 그래서 뭐 할 거야?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거야. 가속도. 넓이가 위치의 변화량이며 기울기가 뭐더라? 가속도더라. 그러니까 x가 5 증가할 때 y가 20 증가하잖아. 기울기는 얼마야? 5분의 20. 그러니까 가속도는 4m/s 제곱입니다. 그래서 초기 위치가 0m일 때 위치 시간 그래프를 이제 그리래요. 얘는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그리래요. 초기 속도가 0m라는 건 원점에서 출발하라는 의미예요. 그러고 나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니까 어떻게 그려주면 돼? 이런 형태로 이차함수 형태로 그려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뒷장 봅시다. 이제 테마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치 시간 그래프를 분석하는 걸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이고 얘가 위치일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는 당연히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애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다라고 치고요. 뭐 10초 동안에. B라는 애는 이런 형태로 직진해서 진행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총 위치를 우리가 100m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A나 B나 둘 다 10초 동안에 이동한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다? 100m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 A는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다? 100m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B도 10초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야? 100m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지나온 이 지점을 우리가 이 지점을 뭐라고 둘 거냐? 위치 S라고 둘게요. 네, 여기를 150m라고 두면 그리고 이때의 시간을 7초라고 두면 우리는 7초까지 150을 갔다가 A는 돌아오는 거죠. 50만큼. 그래서 이동거리가 얼마야? A는 이동거리가 150 플러스 50이 돼서 총 200m예요. B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똑같이 위치가 계속 증가하기만 했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100m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0초 동안에 A는 평균 속력을 비교하면 A가 더 크죠? B의 2배가 됩니다. 왜? 이동거리가 2배 같기 때문에. 근데 평균 속도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변이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0초 동안 평균 속도는 A와 B가 2개가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게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라는 게 나오는데 평균 속도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0초부터 10초까지의 평균 기울기를 구하라.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런 형태로 구하시면 돼요. 두 지점 사이에. 얘가 평균 기울기예요. 평균 속도. 그럼 순간 속도라는 건 그 순간의 속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 또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 또는 접전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7초일 때 봅시다. 얘는요, 이때는 기울기가 0이죠. 아, 속도가 0이 됐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순간 속도가. 이런 형태로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위치 시간의 그래프 분석해서 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속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T1까지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죠. 그러니까 속도도 증가하고요. 가속도도 증가해요. 속도가 일단은 0보다 크니까 양수고요. 가속도도 속도가 증가 중이니까 양수여야 돼요. 그리고 기울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예요? 가속도죠. 그래서 CD 구간이 있는 T1과 T2 사이 구간을 보면 속도는 똑같이 양수예요. 0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의 가속도는요, 음수입니다. 왜? 기울기를 구해봐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뭐야? 음수잖아. 이런 형태로. 그랬다가 중요한 지점 나왔다. 속도가 플러스이다가 마이너스 넘어가는 지점이 있는데 이런 지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지점을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 그래요. 동의어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네, 동의어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T2와 T3 구간에 보면 속도가 당연히 음수로 변했네요. 마이너스로. 그럴 때 기울기도 잘 보면 기울기도 가속도도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속도가 여기서 음수인데 가속도가 양수라서 속도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 당연히 여기서의 기울기와 A에서의 기울기와 B에서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A에서의 기울기와 B에서의 기울기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그렇다라는 건 A에서의 가속도가 B에서의 가속도보다 뭐하다는 거야?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이야기하니까. 네, 이런 형태로 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네, 등급수 직선운동 그래프 분석 봅시다. 우리가 이런 형태로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나오면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속도 시간과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속도 시간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t가 있고요. 여기에 v를 둘 거예요. 맨 처음에 초기 속도가 0m/s래요. 그러니까 우린 0에서 출발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선 당연히 뭐 넓이가 뭐를 이야기해? 속도의 변화량. 넓이를 구해보자. 얘 넓이를 구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예요. 그 무슨 얘기야? 속도가 2초까지 속도가 뭐 할 거냐? 마이너스 2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이런 형태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에서 4초까지 가속도가 0이래요. 그럼 속도가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등속운동 이렇게 돼요. 그 다음 4에서 6초까지는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는 몇이야? 4네요. 그렇다라는 거 우리 여기서 속도가 4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 마이너스 2만큼 떨어졌는데 4만큼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2에서 4만큼 올라가면 얘가 몇이야? 2가 됩니다. 네, 이런 형태로. 네, 그러고 나면 또 특징적이 있다. 아, 마이너스 2에서 2로 가네? 대칭 형태니까 얘가 몇이구나? 5초구나. 그리고 얘가 부호가 바뀌었죠.
아, 얘가 뭐 했구나? 운동 방향 바뀐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운동 방향이 바뀐 거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서 속도 시간 그래프 가지고 위치 시간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곧 보니까 위치 시간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얘도 똑같이 2초, 4초, 5초, 6초로 볼게요. 네. 2초 동안의 넓이가 얼마냐 계산하면 밑변이 높이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만큼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위치도 마이너스 2만큼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 보면, 네, 4초까지 보면 넓이가, 이 넓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만큼 떨어져서 몇 가지 가야 되냐? 마이너스 6까지 가셔야 됩니다. 언제? 이럴 때. 더 가파르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5초까지 보면 5초까지의 넓이를 볼 건데 얘가 밑변 1이고 이 밑에가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여기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점점 내려가는 게 줄어야 되니까 이런 형태 2차 함수 형태로 내려가요. 그리고 우리는 방향이 바뀌어서 요 넓이는 얼마야? 1이잖아요. 왜? 높이 2에 밑변 1이니까. 그래서 얘는 1만큼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최종 지점은 마이너스 6에 도달합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거 그래프로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 문제 봅시다, 이제. 지금 그래프랑 각 요소를 같이 이으라는 거예요. 일단 봅시다. 위치 시간에선 당연히 기울기가 뭐다? 속도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당연히 시간분의 속도니까 가속도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위치의 변화량 이동거리라고 하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당연히 얘는 속도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지금 직선운동화 자체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요. 얘를 볼게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하다가 확 감소해요. 네, 1번 봅시다.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다 물어봤어요. 1초일 때 가속도 크기를 구할 거야. 속도 시간에서는 뭐가 가속도야? 기울기가 가속도야. 얘 기울기 구해봐요. 기울기는 x축이 2 증가할 때 속도는 20 증가했다. 그래서 얘는 10이죠. 그래서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초일 때 구하면 이때잖아, 3초. 그때 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면 0이니까 가속도 여기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0초부터 6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 0초부터 6초까지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우리는 0초부터 6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뭐를 구하면 돼? 이 전체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사다리꼴 넓이를. 그니까 위에 3, 아랫변 9, 3 더하기 9에 높이가 20이네요. 곱하기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10이니까 120m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디귿이에요. 잠깐만요. 잘못됐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9가 아니라 얘가 몇이에요? 6이죠? 그러니까 얘가 6이죠? 미안해요. 네, 그러니까 얘는 9 곱하기 10에서 90m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아니죠. 90m여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초기 속도가 몇이구나? 0이구나. 출발한 물체가 직선의 운동하다가 물체의 가속도를 출발할 때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보면 전체 넓이가 얘는 마이너스 8이네? 넓이가. 얘는 등속.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몇이다?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맨 처음에 0에서 출발하는데 우리 2초 동안에 몇으로 가야 돼요? 2초 동안에 네 마이너스 8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 사이는요. 등속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 속력을 유지해요. 그리고 나서 4초부터 6초까지는 4만큼 속도가 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4만큼 늘어서 이런 형태로 중간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마이너스 4만큼 올라가면 되겠죠. 3만큼 올랐죠? 그 다음에 6에서 8초 동안에 또 등속 운동이니까 얘가 이 속도가 계속 일정히 유지될 겁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해서 문제 풀어보면 돼요. 네, 첫 번째 3초일 때 속력을 물어봤어. 부호를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지. 3초일 때 속력은요, 보면 네, 마이너스 8, 8m/s 맞습니다. 네,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떼버리면 되잖아.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까지 속력이 감소하냐 물어봤는데 4초일 때 속력은 8이에요. 6초일 때 속력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니까 4입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감소한다도 맞아요. 그 다음 디귿 운동 방향을 물어서 운동 방향에 동의어가 있다. 잊지 말아라 보다 속도의 부호다. 1초일 때와 7초일 때가 서로 반대다 물어봤는데 1초일 때도 속도의 부호는 음수, 7초일 때도 속도의 부호는 음수.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에요. 3번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0초일 때 우리가 전피해서 자동차의 속력은 4m/s고 6초일 때 전Q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6m/s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가 0초고 여기가 6초래. 그러고 나서 그만큼의 얘가 받는 가속도를 이런 형태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서 우리는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넓이를 구하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넓이가 곧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첫 번째 넓이는 얼마? 마이너스 2a. 왜? 밑변이 높이 마이너스 a. 그리고 나서 얘는 속도 변화를 얻고요. 여기서 속도 변화는 몇 a? 4a.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아이고, 여기 오른쪽에다 그릴게요. 네. 맨 처음에 얘가 몇으로 출발해? 4로 출발해요. 근데 2초까지는 뭐 해야 되냐면 2a만큼 줄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와요. 얼마만큼 줄으면 돼? 2a만큼. 그러니까 4-2a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2초에서 4초까지는 또 뭐해? 가속도가 0이니까 등속 운동해요. 그 다음에 4에서 6초까지는 4a만큼 증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쭉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되는데 얘가 도달한 지점은 어디냐? 4 플러스 2a입니다. 왜냐? 4-2a에서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4a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거 더해주면 4 플러스 2a다.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힌트 하나 있다. 4 플러스 2a 6초일 때 4 플러스 2a인데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어? 6m/s라고. 그래서 4 플러스 2a가 6이니까 a는 몇이야? 1입니다. 가속 단위는 m/s 제곱. 그래서 1초일 때 가속도 크기는 네, 1m/s 제곱이다 라고 물어보면 1초일 때 이때죠. 근데 a가 1이래. 그러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1인데 가속도의 크기는 거기서 부호되고 1m/s 제곱이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a가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도 정리하면 4 빼기 a 몇이 돼? 2가 되고요. 얘도 4 더하기 2a 몇이 돼요? 6이 돼요. 속력이. 그러니까 3초일 때 속력은요. 몇이에요? 2m/s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은 3m래요.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래. 우리 얘네들의 넓이 구하시면 돼요. 일단은 가운데 넓이는 2 곱하기 2에서 4네요. 네, 왼쪽은 평균 속도 이용해 볼까요? 4와 2의 중간은 3. 3이 6이네요. 오른쪽도 평균 속도 이용해 봅시다. 2와 6의 중간은 몇이야? 4죠. 그 다음에 밑에 빗변하기는 2. 그래서 4, 2, 얘는 8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이동 거리는 6 더하기 4 더하기 8에서 몇이에요? 얘는 18입니다. 근데 몇 초 동안 움직여? 6초 동안 움직여.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얼마야? 네,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3이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얘는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장에서 봐요.